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소식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AI 관련돼갖고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조금 많이 잠잠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네이버를 보는 것은 무조건 AI로 연결해 볼 필요는 없죠.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죽어버리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저는 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쫄지는 말아라. 어차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28만원, 30만원 라인에서 물량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전량 다 매도한 분도 있고 2분의 1 정도 매도한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리하고 눌리는 요 노란색 구간에서 또 요 노란색, 또 요 노란색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진행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또다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네이버를 놓고 보면은 정관계 연이어서 네이버 인사들을 좀 등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국가가 뭔가를 조금 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틀이 네이버에서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진 의장의 컴백 그리고 AI 다양성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소버린 AI 즉 독립성,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GPT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돈 내고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또는 그들만큼 투자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GP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딸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글로벌적으로 AI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너도 나도 지금 오픈 AI, GPT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만들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쏠리는 거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 검색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나라를 점유하지 못했느냐, 정복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구글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나라에 고유한 어떤 것 때문에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점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또 삼성이라는 또 대항마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버린 AI라는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당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애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그거 갖다 쓰면 되지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미국, 중국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그 AI 기술에 종속되면 안 된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철학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맞물리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싸웠을 거 아니에요? 구글이랑.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구글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나라를 마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토종 검색 사이트로서 토종 AI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돼 라고 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싸움을 벌여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뉴스가 좀 나왔는데 여기저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스테이블 코인 벌써부터 막 후끈거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무슨 페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유리할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도 있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랑 네이버페이 합산 선불 충전 금액이 지난해 잔액이 6월 말에 7,500억이라고 합니다. 많죠? 저도 아마 그 네이버
그 뭐 이게 물건 사면은 막 포인트 같은 거 주고 적립금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저 한 달에 10,000원씩인가 뭐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일단 카카오페이가 간편 결제 플랫폼 중에 1위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라는 이 메시지 플랫폼이죠. 얘가 대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네이버 페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네이버도 일단은 뭐 핸드폰에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카카오라는 이 메신저, 이게 정말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머니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최대 1.7% 정도는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0.5% 정도, 예, 네이버 포인트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행 자격 제한이라든지 담보 기준 명확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1:1 담보 기반 발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지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것들처럼 자고 일어나면 막 바뀌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불, 충전금이 담보 자산 역할을 할 거고, 충전금 규모가 클수록 발행 여력도 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등 대형 플랫폼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도 맞는 거겠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중요한 것은 국경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국경이 없고 세계의 자본, 세계의 화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잠재력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좋은 것은 여기 26만원과 여기 2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았겠지만, 뭐 일단 조금 밀렸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아래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부경례TV 공식 채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링크만 그냥 주구장창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뉴스들도 올려놓고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올려놓고 있으니, 여러분이 100개, 200개, 300개 뉴스만 주구장창 보는 것보다 저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보십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편하죠?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공이 될 거니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